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주죠. 소주가 아니라 소주. 소주라고 하는 말은 불에 끓인 술이에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은 발효주.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막걸리죠. 그리고 막걸리를 끓여서 거기에 증기를 모은 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증류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발효주와 증류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주는 대표적인 것이 막걸리, 포도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류주는 우리가 서양의 위스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 꼬냑이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소주를 끓여가지고 그 증류수를 만든 건 누가 만들었다? 유목민족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목민족들이 왜 만들었냐 하면, 그렇죠. 우리가 술은 이제 곡식을 끓여서, 우리 막걸리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금방 쉬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양이 많은 거야. 무겁다란 말이죠. 그래서 덜렁덜렁 들고 다녔었는데, 몽골 사람들이 저기 아랍에 가봤더니 그 발효주를 끓여가지고 저렇게 증류주와 모아서, 이게 도수가 이제 높아지죠. 한 번 더 끓이면은 그게 한 80도까지 간대요. 그건 거의 이제 독약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죠. 80도면. 그래서 그 술을 뭐라고 하냐면 아라크라고 지금도 팝니다. 저게. 아니 저기 이슬람 여기서는 술을 금지하지 않나? 그건 이제 이슬람이 생겨고 나서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아랍을 정복하기 시작한 때는 대체로 7세기 때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소주를 만든 거는 메소포타미아 저기서 되게 기원전 3000년대부터 저렇게 발효주를 끓여서 소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몽골 사람들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하얀 막걸리처럼 생긴 것이 바로 이제 말젓으로 만든 발효주죠. 마유주라고 하죠. 마유주. 그렇죠. 그리고 아랍에서는 저걸 끓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라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중국과 그 다음에 고려에 전해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서의 그러니까 소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꼬량주죠, 꼬량주. 그래서 꼬량주도 보시면은 뭐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꼬량, 그렇죠? 수수로 만든 거, 수수를 까오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꼬량주라고 하고 이거를 끓여가지고 증류했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거를 빼갈이라고 하는데, 빼갈은, 그러니까 표준을 하면 빠이깔이에요, 빠이깔. 그래서 이 깐했다는 말 자체가 이 건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증류했다라고 할 때 빠이깔이라고 하고, 그때 백자도 또 우리가 바이주라고도 하죠. 바이주는 꼬량주 보면은 하얗고 투명해. 근데 뭐가 하얘냐 싶지만, 사실은 하얗다라고 하는 건 투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술이에요 라고 할 때는 바이지우라고 하고, 이걸 끓였어요 라고 하면 빼갈. 바이깔이라고 하는 거고, 뭐로 만들었니? 라고 하면은 수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꼬량주, 까오량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꼬량주 만드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붉은 수수바, 저 붉은 수수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나요? 저걸 보셨다면 정말 연식이 아주 옛날에는 공룡이 살았다는데, 공룡 시대. 아니, 여기 영화에 보면은 바로 그 꼬량주 만드는 도가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때 이제 일본 군들이 막 중국을 침략하고 그 술을 만드는 도가의 일꾼들이 거기서 이제 항쟁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중국 가시면은 우리가 중국 최고의 술은 뭐죠? 마오타이라고 하죠. 마오타이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수정방도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거 몽시리즈에 몽젤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 술 가운데 여기 두강주라는 게 있어요. 뚜캉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근데 저 뚜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조조의 시대는 언제쯤일까요? 조조의 시대는 조조가 220년에 죽어요. 그 다음에 적벽대전이 208년에 일어나고, 그때 우리 삼국지 역사에는 안 나오지만 삼국지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적벽대전의 전쟁을 치러 갔을 때 마지막 오나라하고 전쟁하기 전날 잔치를 벌여. 그러면서 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그 잔치를 벌일 때 조조가 노래를 한번 부릅니다. 저기 단가행이라고. 단가행이라고 하는 말도 행자는 어디 간다는 뜻이 아니라 리듬 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짧은 노래 하나 부릅니다. 술잔을 딱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조조가 수많은 거기 군인들이 있으면서 술잔치를 벌일 때 딱 이 노래를 불러.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조조가 딱 들고 또이지우 땅거 렌성지화 하면은 야 술잔을 들고 나니까 인생 기하 인생이 뭐 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루 짜루, 그래서 그다음에 취루 구도 마치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 같다.
그렇지만 지난달에 고통이 너무나 커. 왜냐하면 저 황건적의 남부터 때까지 미쳐오고 해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이땅 이캉 하면 아 내가 강계하다라고 하는 거 저 도적대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 요스 난왕이라고 하면 내 걱정거리를 나 잊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나서 요스 허이 요스 하면 어떻게 내 이 시름을 없앨까? 저 지금 저 유비든지 그다음에 송공이든 이런 다 처탈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웨이요 뚜캉 야 오로지 지금 술밖에 없다 할 때 뚜캉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뚜캉 저 회사에서는 저기 기록에 나오는 꼬량주에 제일 오래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도 지금 소주가 언제 원나라 때나 들어온 건데 이거는 기원 200년 되니까 그렇죠. 저건 저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 당시대 때의 중국의 술은 대체로 막걸리에서 아마 청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술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중국의 술 하면 또 누가 생각나시죠? 이태백 달아달아 밝은 달 이태백이 노른다라 하면서 뭐 이태백이 술 300잔을 마셨네 어쩌려는데 아이 꼬량주 300잔 마시면 그건 사망이지. 그건 아마도 청주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 하면서 이 책은 남봉꾼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죠? 우리 이 사회가 정말 슬프게 하잖아. 그러니까 술이 잠시 시름을 잊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달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 두루뭉실 원만하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이태백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났는데도 그 당시에는 뭘 해야 되죠? 과거 시험을 봤어야 하는데 과거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왜 시험을 보지 않았냐라고 할 때 아마 이태백은 중국 한족이 아니라 저쪽에 중앙아시아계 사람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장사에 성공했고 중국을 이제 들어왔고 어떻게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상인 집안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 볼 때에는 거기 자기 이력을 다 표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했을까요? 이태백은 여전에 그 최배달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다이다이로부터 옛날에는 이제 그 선비들이 모이면 뭘 하죠? 술 마시면서 시 한 번씩 읊잖아. 그래서 이태백의 그 춘하연 도리 원서에도 보면은 야 우리 형제들아 우리 시 한 번 읊어봐야지. 예전 같으면은 요새 친구들이 야 우리 동창 다 모이니까 뭐야라고 할 때 요새 같으면은 이 돈을 얼마 가져가야 되지 이러는데 당신은 꼭 뭘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두 바퀴 놀아야 되잖아. 나도 선비인데. 그럼 시 한 두어 편 이제 만들어 놓고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서 세 바퀴 돌 때, 난 취하네. 그러면서 이제 딱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이태백입니다. 천재니까. 그런 시름을 잊기 위해서 이 달이라고 하는, 달은 보면 늘 원만한데, 우리가 대단원이라고 할 때 단원이 둥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달은 늘 저렇게 둥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까칠하다는 말이죠. 자기의 그런 심정을 달과 술에 빗대은 것이지 우리가 민요처럼 이태백이 놀던 나라 이가 이태백을 너무 저렴하게 평가한 거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쿠빌라이가 최종 목표가 어디였었냐면은 세계 제국 건설할 때 목표가 어디였었냐면은 동쪽에서는 일본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서쪽까지 갔으면 어딜까요? 영국까지 갔겠지. 그렇죠? 네, 남쪽은 어딜까요? 남쪽은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인도. 근데 몽골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일본 못했죠. 왜 못했죠? 그래서 고려하고 연합군이 돼서 일본에 쳐들어갔는데 그 가미가제, 그렇죠? 신풍이 불어가지고 했다. 그것도 또 논란이 많지만 그래서 바다 건너가느라고. 베트남에서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그쪽 거기 밀림지대니까 몽골족들이 말 타고 달리질 못하는 거야. 그다음에 인도는 왜 못 갔을까요? 아이고 히말라야 넘어가야 되는데 말 타고 히말라야 못 넘어갔다는 말이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여서 그렇죠. 그래서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고가 서로 연합이 돼서 일본을 쳐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보면은 그게 거의 유일하게 외국의 병력이 와서 그러니까 침략을 당한 게 그게 유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종 때 뭐 여기 스시마 섬을 정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본토에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 수군은 우리 고려가 맞고 그다음에 육군은 이제 몽골족들이 워낙에 기병이 세니까 기병은 육군은 몽골이 맞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 와서 이제 훈련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개성과 그다음에 안동
그 다음에 말은 어디서 키우죠? 제주도에 키웠으니까, 제주도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서 어떤 지금 비법을 배운 거예요. 아랍에 가서 소주 만드는 법을 배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개성에다가 그 비법을 전수해 준 거죠. 야, 소주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개성에서 만든 소주를 뭐라고 하냐면 아락주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기 지금 나주배 아락이라고 돼 있죠. 개성 소주를 아락주라고 합니다. 아까 아랍에서도 아라크라고 했다 그랬죠. 그리고 안동에서는 그냥 안동 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트에 가면 아락주 팔아요, 그렇죠? 우리 안동 소주. 그래서 안동 소주는 정말 예전에는 제가 그때 80년대 이때는 우리가 그 쌀로 빚어서 술을 못 만들게 했을 때는 그때 안동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빈 병에다가 야 이거 안동 소주 이거 진품이야 해서 가져왔을 때는 그냥 열여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딱 한 잔씩 딱 마실 때는 이게 진짜 소주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2만 원이면 파는데 보니까 옛날 맛이 안 나. 하여튼 안동 소주. 그래서 저기 발리의 아라크, 그렇죠? 스리랑카의 아라크. 저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까지 바로 몽골의 세력이 뻗쳐가지고 저런 그렇죠? 증류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참소주는 뭐냐, 참미소주는 뭐냐? 저 소주는 우리가 그러니까 증류식도 아니고 그다음에 발효도 아니고 우리가 희석식입니다. 그래서 원액을 정부에서 만들고 그 원액을 각 소주회사에 나눠주면 소주에서 향신료를 타가지고 조금씩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원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희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소주골이라고 하는 데가 밑에다가 이제 탁주나 청주를 넣고 막 끓이고 그것이 이제 증류가 되어서 위에 붙어서 찬 물에 닿으면은 이것이 이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참 잘 지어진 거죠. 참이슬.